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채널에 달아주신 댓글 하나로 바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겉보기엔 그냥 단순한 질문 같았는데 이게 파고들수록 정말 거대한 이야기에 입구더라고요. 어떤 질문이었나요?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X40이 관련 코인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요. 그리고 또 AI 결제 중요함은 신원 보증 역할이라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비교 영상 부탁드립니다. 네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이게 사실은 훨씬 더 큰 질문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 기계들을 위한 경제가 막 열리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 기계들한테 운전면허증 하나 제대로 발급해주지 못하고 있다. 딱 이런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핵심을 정확히 보셨네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시스템을 청취자분들과 함께 한층 한층 쌓아 올려볼까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요. 청취자분 말씀대로 X40이 코인, 이거 왜 안 보이는 건가요? 코인이 아니라면 대체 정체가 뭡니까? 네, 아주 좋은 출발점입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찾으실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아, 코인이 아니었군요. 네, X402는 어떤 프로젝트나 토큰의 이름이 아니고요. 웹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정해놓은 일종의 약속, 그러니까 프로토콜이에요. 도로교통법 같은 거죠? 네, 우리가 인터넷 쓰다 보면 404 낫사운드라는 페이지, 이거 흔히 보잖아요? 네, 그랬죠.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는 거요. 맞아요. 그게 약속된 신호인 것처럼 웹 표준에는 원래부터 404 Payment Required, 즉 결제가 필요합니다 라는 신호가 정의되어 있었어요. 원래 있었다고요? 처음 듣는데요? 네, 수십 년간 그냥 아무도 안 써서 먼지가 쌓여 있었을 뿐이죠. X402는 바로 그 잠자고 있던 규칙을 깨워서 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에 한번 써보자 이런 시도인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규칙을 재활용하는 거군요. 그럼 그 규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아주 직관적인 2단계 구조예요. 먼저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한테 이거 보려면 돈 내세요 라는 의미로 402 신호를 보내요. 네, 결제해라고 신호를 보내고 그럼 사용자는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한 다음에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서비스를 다시 요청하는 거죠. 잠깐만요. 영수증을 첨부한다는 게 좀 막연하게 들리는데요. 그걸 뭐 이메일로 보내주거나 그런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영수증은 이제 결제 증명을 의미하는데요. 이걸 요청 메시지에 헤더라는 정해진 공간에 딱 붙여서 보내는 거예요. 헤더요? 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영화관에 표 없이 갔다가 매표소로 다시 돌려보내지는 게 그게 402 신호를 받는 것과 같아요. 아, 그럼 다시 가서 표를 사온 뒤에는 이번에는 검표원 얼굴 앞에 표를 딱 보여주면서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그 표를 보여주는 행위가 결제 증명을 헤더에 담아서 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와, 그 비유 정말 확실하게 와닿네요. 표를 사서 다시 보여준다. 네, 그럼 X402는 새로운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USDC 같은 기존의 모든 차들이 다닐 수 있는 고속도로를 까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전용 토큰이 필요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X402가 고속도로라는 건 이제 완벽히 이해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질문이 생기네요. 왜 갑자기 우리는 이 AI라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에 이렇게 집착하게 된 걸까요? AI가 운전대를 잡는 게 우리가 직접 결제하는 거랑 뭐가 그렇게 근본적으로 다른가요?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이 신원 문제가 사실 수면 아래에 감춰져 있어요. 그쵸. 그냥 로그인하고 버튼만 누르니까요. 맞아요. 우리가 하는 그 간단한 행위 뒤에는 카드사, 피지사, 쇼핑몰 같은 거대한 중간자들이 있거든요. 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사람 진짜 본인 맞나? 이거 사기 거래는 아닌가? 이런 복잡한 신원 확인을 대신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리스크는 전부 그 중간자들이 짊어지고 있었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서비스에 돈을 낼 때 그 서비스 제공자는 사실 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제 뒤에 있는 카드사를 믿는 거죠. 아, 하지만 AI 에이전트가 결제하는 세상은 이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결제는 인간의 개입 없이 초당 수백, 수천 건씩 1원, 2원 단위로 쪼개져서 자동으로 일어나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모든 공격에 그냥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모든 공격이라니.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한데요. 제가 최근에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한 개발자분이랑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 말이 자기 최고의 악몽이 뭔지 아세요? 뭔가요? 악의적인 스크립트 하나가 봇 계정 100만 개를 만들어서 자기 서비스 API를 초 단위로 호출해가지고 과금을 순식간에 다 태워버리는 거래요. 와, 그분한테는
본인 인증 같은 개념이 무슨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인 거죠. 그렇겠네요. 따라서 X402라는 고속도로 위에는 반드시 신원과 자격을 검증하는 또 다른 레이어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결제할 때는 카드사가 위험을 감소해 주지만 AI가 결제할 때는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문지기, 탐정, 규제 담당관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거군요. 리스크가 완전히 이전되네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해 보이는 신원 자격 증명 레이어를 청취자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복잡한 신원 시스템은 사실 아주 명확한 3층 건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층 건물이요? 흥미롭네요. 1층부터 알려주시죠. 1층은 접근 허용 레이어입니다. 영어로는 퍼미션, 게이트라고 하고요. 클럽 입구의 가드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클럽 가드요? 네, 이 레이어의 유일한 질문은 이거예요. 이 AI 에이전트, 일단 우리 서비스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가? 가장 기본적인 출입 심사를 하는 단계죠. 1층은 문지기. 알겠습니다. 그럼 2층은요? 2층은 신원 자격증명 레이어입니다. VCDID라고 하는데요. 1층에서 일단 입장은 했는데 이 손님이 VIP인지, 일반 회원인지, 혹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지 구체적인 자격을 확인하는 단계예요. 아하. 즉, KYC 인증 완료, 성인 인증, 특정 그룹 멤버 같은 다양한 디지털 자격증명을 복원하고 제시하는 일종의 신분증 지갑 같은 역할을 합니다. 3층은 이 구조에서 가장 똑똑하고 중요한 증명 레이어입니다. 애터스테이션이라고 하죠. 증명이요? 네. 이 레이어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내 개인정보를 전부 다 보여주지 않고도 내가 그 자격을 갖췄다는 사실만 증명할 수 있는가? 아, 그게 무슨 뜻이죠? 예를 들어서요. 성인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에 제 주민번호랑 생년월일을 통째로 넘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찝찝하죠. 그냥 이 사람은 19세 이상이 맞다라는 첨거짓, 이 결과만 알려주면 충분하죠. 이처럼 민감한 정보는 숨긴 채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는 사실 자체만 스마트하게 검증해 주는 것. 이게 바로 3층의 역할입니다. 와, 이건 저한테 정말 아하 하는 순간이네요. 저는 지금까지 시빅, 온토, 체인링크 이런 프로젝트들을 그냥 막연하게 다 경쟁자 그룹으로만 봤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3층 구조로 보니까 이들이 사실은 서로 다른 층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어쩌면 함께 맞춰질 수 있는 퍼즐 조각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맞는 관점일까요? 완벽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관점이 필요합니다. 2, 3층 구조라는 틀을 가지고 보면 각 프로젝트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바로 그 틀에 맞춰서 대표적인 프로젝트인 시빅, 온토, 그리고 체인링크를 비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먼저 시빅은 말씀하신 3층 건물에서 주로 1층, 그러니까 접근 허용 게이트의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1층이요. 네. 이 사용자와 봇이 아닌 실제 인간인가 같은 기본적인 출입 자격을 확인해주는 패스의 성격이 강하죠. 시빅은 1층의 문지기? 그럼 온토는요? 온톨로지의 ONT-ID, 즉 온토는 2층 신원 자격 증명 지갑에 해당합니다. 2층 지갑. 네, 내 운전면허증, 졸업장, KYC 인증서 같은 다양한 디지털 자격 증명들을 내 지갑에 담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제출하는 개념이죠. 휴대 가능한 디지털 신분증 지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층의 신분증 지갑이 온토군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드네요. 네, 말씀하세요. 체인링크를 이 그룹에 같이 넣으셨는데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인링크를 그냥 가격 데이터 가져오는 오라클 프로젝트로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신원 프로젝트랑 같은 카테고리에 묶이는 게 좀 어색하게 느껴져요. 이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정말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지점이죠. 체인링크는 신원을 발급하는 1층이나 2층의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아, 발급하는 게 아니군요. 네, 체인링크의 본질은 현실 세계의 데이터, 즉 오프체인 데이터를 블록체인, 온체인 위에서 신뢰할 수 있도록 증명해주는 다리, 오라클이잖아요. 이걸 신원 문제에 적용하면 바로 3층, 증명 레이어의 역할이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제 신분증이 아니라 제 신분증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주는 똑똑한 비서를 데리고 다니는 셈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체인링크는 제3의 기관, 예를 들어 은행 데이터를 참조해서 이 사람의 계좌 잔고가 100만 원 이상이 맞다라는 사실만 온체인에 증명해 주는 거예요.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요. 그렇죠. 제 계좌번호나 정확한 잔고 같은 민감 정보는 전혀 노출하지 않고요. 즉 체인링크는 신분증 발급처가 아니라 그 내용을 외부 데이터를 통해 검증해주는 공증인 시스템인 셈이죠. 와, 그러니까 시빅은 1층 게이트, 온토는 2층 아이디, 체인링크는 3층 검증 시스템, 셋은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퍼즐 조각인 겁니다. 시빅, 온토, 체인링크가 각기 다른 층의 퍼즐 조각이라는 점,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청취자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셨을 코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 신뢰와 자격의 3층 구조 안에서 실제로 토큰이 발행되어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후보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부터 토큰이 있는 후보군들을 살펴볼 텐데요. 시작 전에 정말 중요한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떤 점이죠? 지금 언급하는 프로젝트들은요. X402의 공식 파트너 같은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아, 공식 파트너는 아니다. 네, AI 결제라는 거대한 생태계에서 이 3층 구조의 특정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후보군으로만 이해해 주십시오.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네, 공식 파트너가 아니라 AI 결제 생태계에서 특정 역할을 맡을 가능성을 지닌 후보군이라는 점, 청취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할별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 인간 증명 영역입니다. 인간 증명이요? 네, 대표적으로 월드 아이디와 WLD 토큰이 있죠. 월드 아이디는 이 3층 구조에서 아주 명확하게 1층에 특화된 역할을 해요. 오직 당신은 복제되지 않은 유일한 인간입니까? 이 질문에만 답하는 극도로 전문화된 문직이죠. 아, AI봇이 결제를 시도하는 시대에 이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1층의 인간 전문 문지기 역할이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둘째는 KYC 패스포트, 즉 규제 준수 자격 영역입니다. 쿼드라타와 QAUD 토큰이 여기에 속합니다. 쿼드라타는 2층의 신분증 지갑에 이 사람이 KYC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라는 디지털 도장을 딱 찍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규제 준수를 위한 일종의 여건인 셈이죠. 2층의 자격증명 중에서도 규제라는 특정 목적에 사용되는 여건이다. 그렇군요.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는 자격증명 인프라입니다. 킬트 프로토콜과 킬트 토큰이 대표적인데요. 인프라요? 네, 킬트는 2층의 신분증 지갑 자체가 아니라요.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신분증과 자격증명을 만들고 검증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기반 기술. 그러니까 조폐공사나 인쇄소 같은 인프라 역할을 합니다. 아하, 킬트는 여건 자체가 아니라 다양한 여건과 비자를 찍어내는 공장이군요. 인프라라는 개념이 이해가 갑니다. 마지막 후보군도 있나요? 넷째는 아이덴티티 월렛 계열입니다. 셀프키와 키와이 토큰 같은 프로젝트가 이 분야에 해당하는데요. 네. 이들은 앞서 말한 2층의 다양한 자격증명들을 실제로 담아서 사용자가 들고 다닐 수 있는 지갑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합니다. 다만 이 분야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서비스들이 그 지갑을 받아주느냐, 즉 생태계 확장성에 달려있기 때문에 별도의 꼼꼼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오늘 정말 안개 속에 있던 개념들이 선명하게 정리됐습니다. X402라는 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그 위를 달릴 AI 운전자에게 왜 면허증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면허 시스템이 어떻게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까지 오늘 이야기의 최종 변론을 한 줄로 요약해 주신다면 뭘까요? X402는 코인이 아닌 결제 레일이며 진정한 전쟁터는 그 레일 위가 아니라 어떤 차가 달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신원, 자격, 증명이라는 정책 엔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결제 자체보다 결제를 허용하는 규칙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결제 레일과 그 위를 통제하는 정책 엔진. 정말 멋진 요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잡한 세상을 바라보는 청취자분들을 위해 딱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질문을 던져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으로 새로운 신원 관련 프로젝트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토큰 가격이 오를까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면요? 그 대신 이렇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3층 구조 중 정확히 어떤 층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가? 그리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들만의 성벽을 높이 쌓고 있는가? 자동화된 경제의 미래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을 겁니다. 달인가?
성벽인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화두를 던져주셨네요. 질문 남겨주신 청취자분 덕분에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